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나를 위해 명품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직 나만의 시간을 보냈는데도 침대에 눕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말이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나만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정작 거울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라는 의문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은 여러분의 무능함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는 시선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존감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짓말처럼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뼈대를 선명하게 찍어드리는 심리 처방전을 매주 배달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혹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이득을 챙기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존감은 고립된 섬에서 홀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볼 파괴적인 패턴은 바로 지나친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의 시작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기준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도한 자기애적 몰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로지 나의 욕구, 나의 상처, 나의 이득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한 배경 정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항상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자신의 지식과 소유물을 과시하며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애는 이번에 1등 했어.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자존감이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자아를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 곁에는 진심 어린 친구 대신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되고 혼자 남겨진 이들은 역시 세상은 믿을 놈 하나 없어라며 더 깊은 자기중심성의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선을 외부로 돌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창한 기부나 봉사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배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40대 직장인 박 팀장님은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의 성과를 챙기는 데만 급급했죠. 당연히 팀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박 팀장님은 회사에서 늘 고립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라며 자존감은 바닥을 쳤죠. 그러던 어느 날 박 팀장님이 상담을 통해 아주 작은 미션을 하나 수행했습니다. 바로 팀원들의 사소한 장점을 찾아 하루에 한 번씩만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리, 오늘 보고서 정리 깔끔하더라. 김사원, 아까 회의 때 아이디어 좋았어.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엔 어색해 죽으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한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팀원들의 반응이 달라진 건 당연하고 박 팀장님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이 몰라보게 높아진 겁니다. 남을 돕고 인정해주는 행위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헬퍼스 하이라는 심리적 포만감을 준 것이죠. 내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인이 들자 억지로 외치던 나는 소중해 라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자존감이 형성된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자존감도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자존감은 나를 위해 돈을 쓸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해 마음을 쓸 때 차오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해심의 힘입니다. 이해심이란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공감 능력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타인에게 유독 공격적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나를 비판하는 것 같으면 나를 세우고 비꼬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내뱉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려야 내가 그나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통쾌할지 몰라도 결국 내 주변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진짜 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실수나 결점에 너그럽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 때도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이건 내가 호구라서 참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이해심은 편견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나랑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기꺼이 친구가 될 수 있게 만들죠. 이렇게 관계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풍성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시간을 내어주세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온전히 집중해주는 것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잘 들어보세요. 그의 걱정거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고 나에게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분석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 즉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쁜 교제는 우리의 건전한 도덕성과 가치관을 순식간에 망가뜨립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맨날 남의 흉을 보고 세상 탓만 하며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아무리 노력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내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나도 담배를 피울 확률이 높아지고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많으면 본인의 이혼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내 무의식 속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본받고 싶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예의 바르고 관대하며 잘 베푸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근육도 자연스럽게 단단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나 관계론적으로나 완벽한 황금률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건네보세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야 라는 생각은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격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관대한 사람은 결국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뿌린 선의와 관용은 돌고 돌아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때 느끼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태양처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찍어봤습니다. 자존감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여는 문입니다. 이기심의 동굴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심으로 소통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고 싶은 존중을 먼저 타인에게 선물하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오늘의 심리 엑스레이가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빛이 나만을 향해 있어서 너무 뜨거웠거나 혹은 너무 좁게 비추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그 빛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칼날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되어 여러분과 주변 사람 모두를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닦아주는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실천해본 사소한 배려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 더 단단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심리 분석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 엑스레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넘어 타인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